그렇죠. 지금 시장 흐름상 반도체가 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만 하이닉스만 가는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7월 달에 관심 가진 종목 1번으로 좀 포텐셜을 좀 보고 있고요. 7월에도 지수상으로는 이런 흐름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갈 섹터를 좀 골라봤어요. 보험주입니다. 보험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주식을 7월 달에 이제 선택을 할 것이냐, 좀 더 마이크로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중요하죠. 돈 벌 수 있는 주식. 예, 크게 이제 어떤 그 섹터라든가 어떤 주요한 내용들은 알았으니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은 들어가기는 너무 수급이 좀 안 들어와서 부담스러운데 째려보고 있을 종목, 그러니까 섹터 이걸 하나 좀 꼽아보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섹터를 하나 좀 가져가 보고요.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좀 뛰어들어도 되겠다 이런 섹터도 요 세 가지 섹터를 들어가 보고, 거기서 이제 종목들도 한번 좀 보고, 이거 외에 세 섹터 외에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 한 5종목 정도를 한번 좀 꼽아보는 이런 쪽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당장은 좋지 않은데 좀 째려보고 보고 있다가 뭐가 수급 들어오면 좀 들어올 종목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뭐 기관 외국인 팔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 자체만, 네,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실적 좋고 뭐 이제 그 어떤 섹터냐면은요, 금융지주사예요. 사실은 주식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종목 있고 싫어하는 섹터 있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금융주가 좋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너무 지금 수급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제 이슈가 있는 게 작년에 결산할 때 배당 많이 주지 말아야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한은에서 금리 올린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제는 뭐 그거를 막을 방법도 없고 공식적으로 7월부터 그 배당 제한이 이제 풀립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봐갖고 금융지주 이제 4개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 뭐 포털 들어가면은 그런 컨센서스 자료 다 나옵니다. 근데 주당 예상 배당금 갖고 오늘 종가 갖고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면은 한 주당 내가 샀을 때 배당 수익률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 상당히 크게 잠깐 표를 볼까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6%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뭐 대단하죠. 그리고 제일 낮은 게 신한지주가 3.7%, 4% 정도면은 이 정도면 아주 굿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보다가 수급이 좋아지면은 7월 중에 좀 가격도 만만한 가격 오고 이러면은 들어갈 종목이다, 섹터다. 실적은 뭐 상당히 좋아지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쪽이고, 두 번째로는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갈 섹터를 좀 골라봤어요. 보험주입니다. 보험주가 어떤 맥락이냐면요, 지금 한은에서 올해 금리를 인상한다고 얘기를 해요. 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그렇죠. 뭐 또 자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한 번에 훅 꺼지지 않게 예방 주사를 많이 맞추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성장률 전망치 지금 8월달에 상향 조정될 것 같고,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될 것 같고, 이런 뭐 긍정 이런 요인들도 있는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요. 과거에도 금리가 인상하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올라갔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를 실적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적 장세에서는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항상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가장 수혜를 볼 업종이 일본이 뭐냐? 보험주입니다. 보험주인데 보시면은 거의 똑같이 움직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파란색으로 좀 나타낸 부분이 국고채 3년물 금리거든요. 착 치웠었는데 보험주는 거기 일단 부응을 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보험주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싸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만만해요, 가격이. 그리고 또 이제 실손보험, 여기서 이제 요율 조정이 있었잖아요. 뭐 사실 좀 기분 나쁜 얘기죠. 뭐 실손보험 보험료 많이 내니까. 근데 그거 갱신 들어가면 그게 다 고스란히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몇 달이라도 갖고 갈 이런 섹터를 찾는다 그러면은, 원래는 자동차를 하고 싶은데 자동차는 수급이 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보험주를 한번 들고 와봤고요. 그러면은 보험주가 올해 지금 최근에 뭐 길게 보지 말고 닷새 동안에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최근 다 5일간? 오늘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목금 월화죠. 목금 월화 수네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근데 딱 보면은 세 종목 정도가 일단 수급이 좀 두드러져요. 삼성화재하고 메리츠화재하고 현대해상 같은 종목들이 조금 수급이 좀 두드러진 종목이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가장 수급이 좋은 종목은 메리츠화재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대장이잖아요. 선보 우리나라 대장이고, 이 자동차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뭐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뭐 삼성화재를 좀 더 안정적인 보험주 중에서 그 안정적인 종목을 원한다면은 삼성화재를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보험주 내에서도 너무 안 움직인 건 난 싫어. 그래도 좀 올라갈 때 좀 반짝반짝 움직인 거 좋아. 그러면은 메리츠화재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실적 개선폭이 가장 좋은 종목은 하나생명인데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건 최근의 수급도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나머지 두 섹터는 약간은 좀 거들었던 섹터이고, 그래요? 2차 전지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새 2차 전지 근데 하면은 사람들이 좀 식상해 하기도 해요. 근데 식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CATL이 지금 매일 지금 자구현안하면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래요? 예, 그 중국의 CATL이. 근데 이 얘기를 해보면 아마 귀가 번쩍 뜨이실 거예요. CATL 시가총액이 180조예요, 지금. 근데 LG화학 시가총액 60조입니다. 그리고 SDI 그 시가총액이 48조.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27조. 합쳐봤자 135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 시가총액 합쳐서 135조인데 CATL이 지금 180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너무 싼 거 아닌가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뭐 그 성장주라고 한다면은 오늘도 뭐 아까 방송 전에 이제 그런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미국과 같은 대형 기술주 같은 성장주는 카카오 네이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도 뭐 그렇게 좀 올랐다가 장대 음봉만 뽑더니 오늘 또 뭐 아침부터 네이버가 아무 이유도 없이 막 확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더 대장이야 이러고 카카오는 더 올라가고 이런 모습도 나타났는데, 그 다음으로 성장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당연 2차 전지입니다. 예. 그리고 6월 달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반짝반짝 부각된 섹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 섹터들이 이제 어떤 섹터들이냐면은 뭐 OLED도 한번 나왔었고 5G도 잠깐 소개명으로 나왔었고, 엔터주는 하이브 블록디라면서 좀 휘청했는데 그 이전에 벌써 연기금 수익은 꺾여버렸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지금 그 주시장을 이끌 만한 섹터가 다 사라져버렸는데 지금 그 와중에 또 유지를 하고 있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성장주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그 코스피보다 그 코스피를 아웃퍼폼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5월 달에 확 밑돌다가, 이게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이상한 리포트 2개가 나와갖고 그 외국계에서 예, 매도 리포트 나와서 거의 뭐 증오에 가까운 리포트를 내갖고 뭐 2차 전지 하는데 뭐 그 1, 2년 사이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경쟁이 심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웃퍼폼을 해야 되는데 가격상의 부담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CATL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너무 싼 건 맞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2차 전지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역시 이 부분도 수급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그러니까 그 소재주까지 다 포함이 되는군요. 그렇죠. 소재주가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제가 그 정리해놓은 종목이 K탑라는 좀 K탑이라는 그 좀 새로 만든 지수가 있는데 거기에 예. KRX 2차 전지 지수라는 게 있어요. 거기 네. 포함된 종목이 이 10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굳이 뭐 요새 못하면은 뭐 종목이 각각 내놓는 종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이게 뭐 관련주다, 이거 관련주다 그러는데 그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KLX 2차 전지 간 종목들만 대상으로 좀 놓고 봤고요. 보면은 LG화학도 외국인이 열심히 사는데 기관은 좀 팔고 있고, 수급이 가장 돋보이는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 아, 그러네요. 예, 거기다가 가격 조건까지 고려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 10종목 중에서 한 종목은 내가 골라야 된다? 그러면 SDI를 좀 꼽고 싶고요.
그리고 SKC도 뭐 최근에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실적이 일단은 그 컨센서스가 올라온 종목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상당히 뭐 그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개별 종목 중에서는 이제 뭐 LNF도 전체 수치상으로 봐서는 닷새 동안은 나쁘지 않은데 어제 오늘은 또 그냥 좀 비실비실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정말 기관 외국인이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조금 기관의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그래서 가격 부담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세 종목 정도 얘기한다면은 SDI,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그리고 SKC 그 중에서 또 한 종목만 나는 좀 관심을 갖고 싶다. 그러면 SDI를 뽑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SDI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SDI 증설 안 한다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 아니냐, 확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뭐 거기 뭐 그룹 회장님이 미국 갔다 하시고 뭐 미국에다 뭐 증설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차트만 보고 이렇게 뭐 매매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이쁜 차트들은 있어요. 근데 딱 이 국면 돌파하는 그 차트가 딱 나오고 있는데 삼성 SDI가 딱 일봉 차트로 그런 차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분들은 또 잘하세요. 근데 저는 그 타입은 아니고 덧붙여서 차트도 굉장히 좀 제 취향이다. 요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그러면은 이 섹터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뭐 각계 접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각계 접근하는 종목들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좀 자료를 좀 꼼꼼히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은 종목. 돈을 내고 DB를 이용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실적 컨센서스가 있고 수급 자료는 뭐 굉장히 저는 쉽게 뭐 HTS에도 얻을 수 있고 거래소 들어가서도 얻을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네. 종목을 고르는 요령이 이런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실적이 좋아진다. 그거는 기본으로 좋아져야 된다. 네네. 근데 좋아질 거를 시장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석 달 전에 비해서 지금 실적 전망치가 올라왔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비해서 또 실적 전망치가 올라왔다. 그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냅니다. 네. 그런 종목들이 뭐 많아요. 찾아보면 그런 종목들을 제시한 것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종목들이 움직이려면은 수급이 움직여야 돼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영업이익 그 추정치가 석 달 전에 비해서 한 달 전에 비해서 좀 그 상향 조정된 종목. 그 중에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꼽아보고 싶은데요. 가장 많이 좀 그 순서는 한 달 전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많이 상향된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호텔신라가 가장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면세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따이공이들이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뭐 잘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증폭된 그 영업이익의 그 변화는 주로 그 면세점 쪽에서 이익이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입니다. 그리고 호텔 영업도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회복세가 빠르다고 얘기를 해요. 주력은 면세점 쪽이고요. 그래서 한 달 전보다 비교해서도 뭐 3개월 전 대비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상향이 됐고 200%가 넘게 상향이 됐고 한 달 전에 비해서도 한 20%가 상향이 된 종목이니까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좀 세게 사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지금 한 사흘째 약보 합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가격도 이 정도면은 기간 조정도 거쳤고 그래서 뭐 7월 달에 관심 가진 종목 1번으로 전 호텔신라를 좀 보고 있고요. 네. LG 이노텍도 한 달 전에 비해서 이제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나 상향이 됐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1조 보는 회사거든요.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쪽도 좋고 그리고 내일이면 LG 마그나가 출발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은 다 갖게 되는 거죠. 전장부터 시작해서 전장 뭐 배터리부터 시작해갖고 LG 그룹은 뭐 배터리 그다음에 모터 컨트롤러 그다음에 그 모듈 뭐 이런 모듈부터 해갖고 또 이제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든 거를 다 갖게 되는 이런 그 현상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혜가 되는 게 실적도 좋은데 센티멘트로 얘기했을 게 애플카예요, 애플카. 애플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LG 이노텍은 이런 현상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모듈 이런 거를
아이폰에도 공급을 하고 애플카에도 공급을 하고 정말 그게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거는 뭐 그 앞으로 소설이지만 지금 기존의 실적이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1, 2, 3번 순서대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선호도는 1, 2, 3번 정도입니다. 호텔신라, 이노텍, DB하이텍. DB하이텍도 상당히 실적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종목도 외국인 기관 최근의 수급은 DB하이텍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이고 휠라홀딩스도 뭐 워낙 지금 요새 뭐 장사 잘 되는 회사인데 그러게요. 약간은 휠라. 지금 나머지 두 종목은 약간 순위가 떨어지고 제일기획도 7월 달부터 이제 그 공중파 또 그 중간 광고가 시작이 됐죠. 그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5종목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1개월 전 대비로 보니까 그렇게 크게 높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호텔신라, 이노텍, DB하이텍 이 정도가 제가 뭐 선호하는 순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뭐냐면 지금 얘기하신 이 호텔신라, LG이노텍, DB하이텍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배터리주 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 통 털어서요. 통 털어서. 저는 이제 삼성 SDI가 제가 네. 그리고 아니, 그 좀- 말씀이 듣고 싶었어요. 네. SDI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아까 그렇게 정말 하나를 단 하나 네. 왜냐면 그런 표현 잘 안 쓰시잖아요. 단 네. 하나의 종목.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예전에도 그 투자 설명회는 요새 잘 안 하는데 그런데 가고 뭐 이러면은 뭐 한 2시간 동안 막 시장 얘기 막 열심히 막 이러저러 좀 이렇게 하면은 질문은 뻔하잖아요. 그래서 못 사요. 살아내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좋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한 종목은 뭔데 항상 이런 질문이 그렇죠.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 대비는 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이 한 종목을 제시할 것인가. 근데 예전에 제가 그 광고에도 많이 나왔던 그 문구 같은데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오늘 사야 되는 단 하나의 종목 뭐 이런 그런 광고가 카피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을 살 것인가 네.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저희 그 증권회사 직원들은 그 메신저로 특히 이제 특정 메신저로 좀 많이 써요. 텔레그램? 텔레그램 아니고 미쓰리 메신저였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대부분 미쓰리 메신저로 증권회사만 써요. 그건 남들은 아무도 안 써요. 이상하게 증권회사에는 그 격서 딱 잡고 있고 거기 들어가 보면은 증권사 리포트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요? 좋아요. 근데 공짜로요. 근데 이제 그렇게 소통을 하는데 하루는 날이 아주 깜깜해졌어요. 그러니까 대낮인데도 정말로 막 깜깜해졌는데 보통 깜깜해진 게 아니라 한밤같이 깜깜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신저로 막 하니까 야 이거 무슨 너무 심심하다. 그러니까 무슨 이 지구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쪽에서 질문이 오는 게 지구 멸망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 수혜주. 한쪽에서 대답을 하는 게 또 저기 한국 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우주 관련 주가니까 탈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혜주를 찾는 게 이게 증권회사 증권 하는 사람들이 습성인 것 같아요. 습성.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예. 것이 무엇일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주식을 지금 7월달에 최고 선호주로 이제 보시는지는 이제 저희가 알았고요. 그렇다면 일단 7월에 어떤 전반적인 시장 흐름,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략 같은 거 좀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앞서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뭐 특정 섹터 저는 2차 전지 정도는 갖고 와도 되는데 2차 전지 중에서도 종목 고르는 게 지금 중요해졌어요. 아까 수급 보여드렸잖아요. 수급이 좀 엇갈려요. 특히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그 중에서도 SDI하고 SK 이노베이션 정도가 수급이 상당히 좋고 그 소재업 쪽에서는 SKC 정도가 최근에 수급이 좀 괜찮은 종목이고 이렇게 어떤 섹터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섹터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골라갈지 또 특별히 이 섹터는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은 튀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내가 아는 종목들, 그런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7월 시장도 지수가 크게 의미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흐름이 정말로 하루에 거의 제자리가 조금 뒤로 갔다 이런 흐름이 계속 되는데 7월에도 지수상으로는 이런 흐름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월과 비슷할 것이다. 예. 그리고 금리 인상 얘기 좀 빠르면은 8월 달에도 한 번 하고 연내 한 번 더 하고 내년이면 3월에
하는 총재 임기가 끝나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거냐면요. 지금 0.5인데 그렇게 세 번 올리면은 1.25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직전이 기준금리가 1.25였고 3월 달에 한 번에 50bp 내렸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추가로 25bp를 더 내렸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오히려 금리 올라갈 거면은 뭐 제일 좀 그 부담되는 거는 영끌 투자, 20대 투자자들 그렇죠. 부담이 될 텐데 이분들이 주택이라든지 또 이제 그 가상화폐 이런 쪽에 공격적인 투자하기는 더 부담스러워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돈이 오히려 증시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하고 있고 그리고 증권사 요새 이제 그 상반기가 끝나니까 한 언론사에서 이제 폴을 했더라고요. 한 1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좋아질 업종, 나빠질 업종, 걱정되는 업종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 제일 좋아질 업종으로는 자동차를 꼽았고 2등이 반도체 그리고 3등이 2차 전지를 꼽았고요. 좀 걱정되는 업종으로는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 이런 쪽을 꼽았는데요. 뭐 이분들 증권사 의견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일단 섹터별로는 이쪽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잖아요. 현재 수급 상황을 설명드리면은 2차 전지는 그래도 그 완성 배터리 업체들은 LG화학도 기관을 팔고 있지만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쪽 수급이 좋은 쪽이고 반도체는 뭔가 지금 그 SK 하이닉스 이런 쪽이 수급이 조금 꿈틀꿈틀거려요. 오늘도 좀 올랐죠. 올랐어요. 네. 1%대 뭐 2% 가까이 올랐는데 수급도 최근에 나쁘질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를 가름할 게 결국은 운명이 7월 1일 새벽에 발표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실적 가이던스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발 좀 그 가이던스 좀 좋은 가이던스가 나와갖고 반도체주가 좀 전면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수도 조금 힘을 얻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시장이 반도체만 올라가는 시장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 흐름상 반도체가 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만 하이닉스만 가는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주가 나와야 되고. 계속 좀 순환 매식으로. 예. 그리고 가장 좋게 보는 자동차는 글쎄 들고 있으면 뭐 깜짝없이 뭐 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장기 투자자가 돼버리셨을 것 같은데 이쪽은 수급이 아직 좀 다시 좀 최근에 완전히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진다면 역시 똑같겠죠. 그 섹터를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로 봤는데 수급상으로 보면은 역순으로 2차 전지, 반도체, 그 자동차 이런 순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수급이 좋은 뭐 보험주를 안정빵 종목으로 좀 이렇게 꼽은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섹터가 좀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특히 이제 주도 섹터. 예.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다시 92달러대로 올라왔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이 뭐 공격적으로 살 것 같지 않고 주식형 펀드에서는 돈 빠져나가고 그나마 5월 중순부터 굉장히 좀 이상한 매매를 했던 게 연기금이거든요. 중형주 막 사고 코스닥 막 사고 그랬고 수익도 엔터주라든지 이런 쪽을 다 연기금이 끌어올렸었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이제 최근 들어서 한 지난주부터 주식을 안 사요. 덜 사요. 아까 얘기한 두 종목 정도만 SKIT하고 그다음에 그 효성 첨단 소재 정도만 6월 내내 산 종목이 있고 나머지는 별로 사질 않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SM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쫙 시세를 끌어올렸는데 한 지난주부터는 연기금을 팔고 외국인이 사면서 시세가 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특정 섹터별로 그러니까 좀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이라 그러죠. 이런 접근보다는 바타운 방식의 그러니까 종목을 먼저 보고 들어가는 그리고 뭐 섹터로 봐서는 하나만 꼽는다라면은 역시 뭐 그 2차 전지고 그리고 종목은 삼성 SDI고 그다음에 배터리 이외의 종목 중에서는 호텔 신라가 1순위 종목이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7월 달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아주 액티브한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뜨거운 장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골디락스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 분들의 말도 좀 떠오르긴 하네요. 근데 골디락스라는 게 제일 좋은 그 장이 시장 변동으로 안 올라 지수율로 안 올랐는데 내 종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종목이 올라가려면 확률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시장은 나올 수가 있죠. 사실 뭐 특히 뭐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 좋아하고 이러실 텐데 그런 흐름 또 기관 외국인이 뭐 중소형주 중심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뭐 지수가 안 움직이더라도 좋은 장이 나올 수는 있다. 다만 섹터 중심으로 들어가는 건 지금은 조금 무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7월달 투자하시는데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까지 그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